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네요.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강원 지역은 10에서 60mm, 곳에 따라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내린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짧은 시간에도 이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네요. 이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주말 동안엔 장맛비가 소강 상태 들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이 낮 기온이 원주 지역 같은 경우 2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8대 평창군 의회 후반기 의장에 초선의 전수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수일 의장이 당선 수감을 비롯해서 평창의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노인 요양시설의 면회가 금지되어 있죠. 이런 가운데 원주 지역인 노인 요양시설 운영과 면회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 폭행관을 뿌리 뽑기 위해서 지방청 2부장을 단장으로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수사단은 체육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 선수들 간의 폭행과 강요, 성범죄 등에 대해서 제보를 받는 가혹행위 특별신고기관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경포해변 등 도내 6개 시군 해수욕장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들어갑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을 단위 해수욕장은 공식 개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외여행을 못하는 피서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가 2020년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최종평가에서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목표액이었던 3조 2천억여 원보다 8,100억여 원이 많은 4조 200억여 원을 집행해 신속 집행률이 125.5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 평창 지역의 의장단 구성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반기 의장에 전수일 의원이 또 부의장에 이주웅 의원이 당선되었는데요. 오늘 또 전수일 의장 연결해서요, 당선 수감과 함께 또 앞으로 지역의 현안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또 역점을 들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의회 전수일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수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그 평창군의회 의장에 이번에 당선되셨는데 정식 임기도 시작하셨고요. 좀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우선 제8대 평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될 수 있게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신뢰받는 평창군의회가 되도록 그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 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보답하기 위해 오직 국민의 행복과 평창군의 발전을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 의회가 그 당별로 소속이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죠? 네, 저희 평창군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4분,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2분, 무소속 1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의장님은 민주당 소속이겠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초선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재선이 아예 없었나요? 재선 3선 의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네, 민주당 내에서요. 근데 어떻게 초선이신 분이 의장이 되셨어요? 3선, 전반기에 이제 3선 전반기 하셨고, 의원님이 의장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초선이 또 하신 겁니다만은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2년간을 이제 돌아보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 기초위원인데, 예. 또 상황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배우는 것과는 안 되는데요. 잘하셔야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평창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평창군의 가장 큰 현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소멸 혹은 지방 소멸이라 그랬는데 인구 감소가 가파르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지역이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위기 의식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실제 평창군도 지난 10년간 한 1,5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2010년 대비 한 3.5% 감소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구가 한 4만 2천 명 되시나요? 네, 지금 4만 2천 명. 예, 그 정도 되고요. 예. 이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주요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연 감소도 있겠지만도 젊은 세대가 일자리나 교육, 의료, 인프라 등 문제 때문에 도시를 떠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나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인데 이걸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창군민이 이제 평창군의 그 장점을 가지고 평창군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그 정책을 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유치, 모든 똑같은 얘기인데 기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평창군의 이제 투자 유치 지원 조례도 전부 개정한 바 있고요. 기업 유치 원스톱 행정단을 구성해서 행정지원단 구성해서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도 저희는 이제 평창군만의 특성이 있는 숲해설가 활동, 그다음에 문화관광시설 운영을 통한 일자리, 이렇게 해서 한 150개, 1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고요. 앞으로 평창의 이미지, 친환경 이미지를 이제 적극 활용해서, 농산물 1차적 관광, 농산물 유통이나 1차적 관광 사업에 나아가 장기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예. 또 이제 그 평창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네네. 또 이제 그 북쪽, 남쪽 지역. 좀 또 평창군 내에서도 좀 지역적으로 이게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권, 그러니까 생활 사업의 스타일이나 어떤 국민이 생활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남쪽과 북쪽은. 그렇죠. 남쪽은 농업 위주고 이제 북쪽은 관광 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창이 워낙 넓어서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네. 일자리 창출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보면요, 이 평창군이 추진하고 있죠.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구성 사업이요. 네네. 이 사업이 상당히 좀 역점을 들여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 지역 주민들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우리 지난 이제 7월 2일 날 평창군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제 공모 사업을 했는데 지난 7월 2일 날 평창군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 ICT 축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제 현장 점검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고 평창군은 이제 이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게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리고 깨끗하고 질병 없는 첨단 축산업 구현으로 이제 평창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여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스마트 축산이 이제 우리 군 남부 쪽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반대하는 분들께서는 예, 지금까지 축산업을 봐왔잖아요. 사업 이제 악취와 수질 오염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창 동부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사업을 백지화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뭐 군과 주민들 간의 소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스마트 축산 시범 단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축산 농가의 운영 방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 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예, 정보 제공만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사업 추진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전혀 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제 군 집행부와 또 네네. 의장단은 거의 뭐 비슷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평창군에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예. 브랜드가 하는데 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현재 그 군수님은 그 네. 당적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네, 같은 당이시고요. 네네. 예. 이게 뭐 제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같을 때마다 여쭤봅니다. 의회가 사실 여러 가지 네. 많은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비판과 견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이 좀 네.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의회 본연의 문제고요. 저희 이제 의원은 지난 2년도 그랬지만도 하여튼 평창 그 일자리 창출과 어떤 뭐 국민이 그 경제적 문제라면은 저희는 뭐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한 그 행정의 이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년도 그랬지만도 많은 부분도 부딪힙니다. 저희 그런 어떤 의회 본연의 기능은 절대 잃지 않는 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은 당이라도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평창 지역은 정말 그 올림픽 개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올림픽 관련 시설들도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을 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올림픽 레거시를 어떻게 활용해서 정말 이것을 지역에 자원할 것인가 계속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네. 평창에 동계 종목 국가대표 선수촌이 건립하겠다. 네네. 그 기념식도 열렸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 지난 7월 8일에 대한체육회 문체부 강원도 평창군이 같이 국가대표 동계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 및 동계올림픽 유산 합산 비전 선포식을 가졌어요. 예. 이를 이제 시작으로 지상 3층 연면적 한 약 9,900제곱미터의 국가대표 선수촌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수촌을 통해서 선수들에게는 우리 최상의 훈련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 군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촌이 진천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원화되는 건가요? 진천엔 하계 종목, 이 평창엔 동계 종목 선수촌이 그렇죠. 집중적으로 예. 만들어진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면 굉장히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올림픽 시설들의 어떤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큰 고민이었습니다만은 이게 단지 해결되는 겁니까? 예, 또 이제 그런 부분도 해결되고 우리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문체부가 주관해서 평창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통해서 올림픽 정신을 담는 테마파크를 평창에 이제 유치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총 사업비 484억 원을 확보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3년도에 준공할 것입니다. 네. 이거 올림픽 유산 활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부와 이제 많은 협조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끝까지 해나가려면. 네. 이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동계 스포츠 메이커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주거 인프라 네. 이런 부분들의 부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또 올림픽 시설들 계속해서 좀 활용 방안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후반기 여월 평창군의회 그 운영 좀 어떤 점에 좀 더 구심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좀 이 얘기 해주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우리 4만이 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하나가 되는 건 참 다른 의회도 그렇지만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후반기 의장당 선거에서 의원 만장일치라는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네. 영화 우리 기생충의 그 유행어처럼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세경 상관없이 평창원 의회의 모든 일원들이 뜻을 모으고 화합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후반기 의정 활동의 큰 원동력이자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기생충이 명대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정말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평창은회 전수일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난 2월부터 전국의 노인 요양시설에선 모든 면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요양시설에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고 또 어르신들 감염되었을 때 굉장히 또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또 너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부작용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1일부터는 비접촉 면회가 허용되면서요. 또 차단막을 통한 면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래도 좀 한계는 분명히 있죠.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노인 요양시설에서 비접촉 면회는 가능한 상태라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노인 요양시설은 모든 면회가 중단됐는데요. 가족 면회 단절로 인해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난 1일부터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 비접촉 면회를 허용했는데요. 비접촉 면회는 유리문이나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한 면회실에서 진행돼야 하고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돼야 하며 면회실은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면회객은 손 소독과 함께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로 비접촉 면회도 금지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비접촉 면회조차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비접촉 면회가 허용되면서 원주 지역의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차단막을 통한 비접촉 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면회실에는 침방울 차단을 위한 유리막이나 비닐과 같은 차단막이 설치돼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의 노인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듣겠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고부터니까 2월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면회 금지였죠. 그 전에도 독감이 한번 돌았어요. 그래서 한동을 거의 폐쇄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고 보호자님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또 그거 수긍하셨고 그리고 곧바로 코로나가 됐을 때는 영상통화 같은 걸로 해드리고 면회 오시는 거는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그래 다행스럽게 저희 보호자님들께서는 다 수긍해 주셨어요. 만약 너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저희 프로그램처럼 영상통화하는 개별적으로 영상통화 어르신하고 해드리고 이렇게 어르신 상태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편물 어떤 상태로 어떻게 지내고 계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갑자기 무슨 일 있으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보호자님도 당황스러우니까 인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통화하시고 영상통화를 좀 많이 이용했어요. 7월부터 보호자님들 예약 받아서 비접촉 면회로 진행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생아실처럼 가운데 통유리 두고 인터폰으로 대화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네, 참 요양시설 운영도 어렵겠습니다.
또 경로당 같은 경우도 현재 운영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까? 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원주 지역의 전체 449개소 경로당은 운영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원주 지역에는 280여 곳의 무더위 쉼터도 운영돼 왔습니다. 이 무더위 쉼터란 폭염 취약계층을 포함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마련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운영 시간 동안 에어컨 등 냉방용품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무더위 쉼터도 운영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주로 고령층이 이용하는 데다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주시에서는 현재 경로당 일부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또 무더위 쉼터 운영 중단으로 인해 야외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경로당 등 복지관 이용이 금지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도 많은 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시민에게 듣겠습니다. 2월 달부터죠. 코로나 발표되고. 만나질 못하니까 우선 답답하고요. 저도 이제 독거 노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는데 거가 먹으면 좀 맛있고 그렇잖아요. 여럿이 먹으니까. 집보다는 거기를 더 좋아했으니까. 왜냐? 재미놀이로도 뭐 화토도 치고 노인들이 건강 체크도 해주고 체조도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경로당은 어디나 에어컨이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걱정 없이 켜요. 그래서 집에 에어컨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로당 문 열어놨을 때는 집에서 눈만 뜨면 거기로 와요. 그거 시원하니까 경로당 운영이 제일 간절하죠. 지금 현재는. 애들 학교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 요양시설이나 경로당 등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좀 전염병 예방과 함께 또 이에 대한 좀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주에서요, 민간 강원 기록 문화협의체가 발족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체계적인 역사 기록과 대안 제시를 위한 민간 중심의 강원기록문화협의체가 지난 3일 원주에서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기록하고 활동해온 기록들을 이 협의체라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또 사회적으로 자원화하고 경제적 가치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이 공공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출범한 공동체인데요. 이날 원주 돼지문화원에서 최초로 여성 광부를 사진으로 기록한 박병문 다큐사진 작가를 비롯해 김시동 강원 아카이브 협동조합 대표 등 강원 지역 기록문화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영규 철원 역사문화연구소장이 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이 회장에 선출된 김영규 소장은 지역 중심의 역사를 발굴하고 또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같은 일을 해오던 사람들끼리 연대해 강원도에 사라져가는 옛 모습이나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고요. 또 얼마 전에 원주에서는요, 문화외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된 겁니까? 네, 원주시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얼마 전인 지난달 30일 원주 시의회 모임방에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문화외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는 원주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융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종은 상지대 교수는 원주 문화산업의 세계화 전략 발표를 통해서 이 기존의 자원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화 전략이 시급하다며 타 산업과 적극적인 융합으로 지역 콘텐츠 산업의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융합 역량의 핵심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또 지역 기업을 육성할 것을 꼽았습니다. 특히 창의 인재 양성은 청소년기부터 또 생애 주기별 트랙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역 인재 외부 유출 현상을 완화하고
또 융봉합 프로젝트 소비자층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창의도시위원인 한건수 강원대 교수, 또 김재희 토지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여해서 문학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논의했는데요.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 세미나에서 제시된 제안과 의견을 논의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이 도내 출신 예술가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공연으로 또 선보인다고요? 네, 강원도 내 출신 예술가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공연으로 전달합니다. 네오 예술단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문화예술 공연이 오늘 오후 6시 30분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가 미개최되는 등 힘든 상황에서도 예술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마련했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는데요. 행사에는 20명 정도의 예술인이 참여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한 노래, 난타, 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저녁 오후에 열리는 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이 행사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성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